거기를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고요. 고관절과 골다공증이 무슨 관련이 있냐? 어르신들께서 이제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을 때 생길 수 있는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서 고관절 골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사회자께서 꼭 제 수술 스케줄 때문에 제가 오늘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골다공증성 골절로 고관절 골절로 어르신들이 좀 너무 많이 오셔서 지금 바로 이 강의 전에도 벌써 수술을 3개를 했고 또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골절이 요새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다음에 이승훈 교수님의 골다공증 강의를 통해서 예방과 치료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다공증성 골절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골절의 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골다공증성 골절의 수술 후 관리, 그리고 골다공증성 골절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 순서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승훈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딱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이 정상이죠. 아주 치밀하고 단단하고 두꺼운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굉장히 성글죠. 뭔가 틈이 많이 비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원기둥이 있는데 두께가 굉장히 두껍지만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으면 이렇게 성그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뼈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수술을 해볼 때 뼈가 단단한 분들은 뭐 드릴로 뼈를 뚫어도 정말 뚫리지 않을 정도인데요. 정말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손가락으로 눌러도 뼈가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로 뼈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치밀한 뼈가 성그러지면서 이렇게 의자가 이런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어느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튼튼한 의자에 앉겠죠. 저렇게 성그러지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고 뼈가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 저희 제목에 나와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게 척추 골절과 고관절 골절,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척추 골절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은 대개 압박 골절로 나타납니다. 압박 골절, 압박한다는 건 뭔가 눌린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한 척추뼈입니다. 척추뼈를 반으로 잘랐을 때 이와 같이 보이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마치 수세미 같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게 되는데, 이런 뼈가 충격을 받게 되면 그렇게 큰 손상이 아니더라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넘어진 적도 없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그냥 갑자기 물건을 싹 들어올리다가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고요. 또는 기침을, 어르신들 중에는 뭐 별거 안 했다, 오늘 집에서 기침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고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뼈가 약해진 경우에는 뼈가 부러집니다. 이 척추가 33개의 마디로 되어 있는데 위아래가 서로 이제 받쳐주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척추는 위아래에서 아래로 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내야 되는 뼈가 압박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납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제 점점 등이 이렇게 앞으로 굽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상이 없는데도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조금씩 주저앉는 이런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허리가, 등이 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관절 골절은 어떻게 생기느냐? 넘어지는 겁니다. 그 넘어지는 게 그러면 뭐 정말 심하게 넘어지냐? 젊은 사람도 골절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대개 고관절은 이렇게 땅바닥에 넘어진다고 부러지는 뼈가 아닙니다. 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거기 보면 삼손이 허벅지뼈를 들고 막 사람을 이렇게 막 물리칩니다. 그럴 정도로 뼈가 굉장히 단단한 게 고관절 뼈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걷다가 어디 뭐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 어르신들 걸으시다가 털퍼덕 주저앉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는 거죠.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지는 게 가장 흔하고요. 또 옆으로 넘어지는 것도 경우도 그렇고, 갑자기 넘어졌는데 아프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혹시 골다공증 진료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뼈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거나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관절 골절은 이렇게 뒤로 넘어지거나 옆으로 넘어졌을 때 부러지게 되는데요. 손목 골절도 역시 골다공증 골절에 해당됩니다. 이 손목 골절은 조금 더 연세가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에서 손목 골절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반사신경이 괜찮거든요. 운동신경과 반사신경 균형 감각이 좋기 때문에 어디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넘어질 것 같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려다가 손을 당연히 짚겠죠. 그러니까 손목 골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걸렸는데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는 것도 못하고 힘이 없으면 그냥 뒤로 넘어지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연령대가 조금 다르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선을 따라서 가는 게 척추 골절인데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개 60세 이후에 척추 골절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대개 골다공증이 이때부터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척추 골절은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되죠. 반면에 고관절 골절은 조금 천천히 나타나게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70세 이후에 또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손목 골절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심사 청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5개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척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지 않아도 그냥 기침만 하고 살짝 주저만 앉아도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많겠죠. 게다가 이건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고요. 진단을 못 받고 나도 모르게 척추가 이렇게 조금씩 휘는 그런 압박골절까지 포함한다면은 척추에 생기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왜 예방이 필요한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고관절 골절은 척추 골절에 비해서는 숫자는 적죠. 숫자는 적지만 위험한 건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고관절 골절이 훨씬 위험합니다. 요새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고관절 골절이 위험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왜 그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바른 자세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배우셨으니까 꼭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어디 가만히 오래 앉았다거나 갑자기 활동을 하시거나 이럴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십시오. 항상 몸을 스트레칭하시고 관절을 좀 돌려보시고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다가 오래 한 자세로 가만히 있다가 일어날 때 그냥 평소에 안 괜찮았는데 관절 속에 뭔가가 살짝 끼어 있다가 일어날 때 그게 끼어버리면 굉장히 통증이 급격하게 생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 같으면 그냥 다리를 훌훌 털면 되지만 반사신경이 떨어지시게 되면 악 하는 순간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았다가 아니면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관절을 한 번씩 돌려주시고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일어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덧붙이면 바닥에 앉지 마십시오. 대개 이제 양반다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양반다리는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요새 식당들도 많이 바뀌잖아요. 바닥에 앉으면 무릎, 고관절, 허리 이게 균형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자와 침대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꼿꼿했던 분들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정상이었던 척추뼈가 골다공증 때문에 이렇게 압박골절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허리가 앞으로 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척추골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게 많이 생기는 게 좀 안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척추골절이 한 번 생기면 그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아까 33개가 있다고 그랬죠. 척추뼈가 3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디가 무너졌어요. 뼈가 약해졌습니다. 그럼 인접한 마디는 또 약해지겠죠.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부러진 뼈가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골다공증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게 그러면 또 그냥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척추 골절이 하나 있는 분과 여러 개 있는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 있는 분보다 여러 개의 골절이 있는 분들은 사망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척추 골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척추 골절이 여러 개 생길 정도로 뼈가 약해지시고 몸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고관절 골절이 척추 골절보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 말씀드린 이유가 역시 고관절 골절의 이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관절 수술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제 외래에서 많이 말씀을 들으시고 수술을 하자고 이제 권유를 드리면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고관절은 골절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심지어 그런 분들조차도 고관절 수술을 받기를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가 있다는 게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얼마나 위험한가? 대개 1년 이내 고관절 골절이 되고 수술을 하던 하지 않던 전부 평균을 내봤을 때 사망률이 거의 15%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한 분은 고관절 골절이 되면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성분들이 한 16%, 남성분들이 20%입니다. 남성 어르신들께서는 좀 안 좋으시겠지만 서운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고관절 골절은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남성분들의 고관절 골절은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근데 한 번 골절이 생기면 그런 정도로 뼈가 많이 약해지고 더 많이 안 좋아지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절이 되고 더 상태가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자가 많이 생기고 위험한 게 아니고요. 고관절 골절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생기는데 남성분들이 한번 생기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하냐? 어떤 환자분이 일주일 전에 그냥 살짝 주저앉았는데 그때부터 그냥 계속 등이 아프세요. 옛날 같으면 이제 근육통이다, 디스크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검사를 해봐도 디스크는 아닌 것 같고 허리 신경, 대개 신경통이나 디스크 증상들은 등이 아프다기보다는 다리가 저리게 됩니다. 되게 또 다리가 저릿저릿하고 엉덩이 깊숙한 곳이 아프면 제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왜 허리가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허리에서 신경이 누르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다리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등이 갑자기 집중적으로 아프고 어디를 눌렀을 때 누가 두드리거나 기침을 하면 못 살겠지 아프다. 그러면은 이런 골절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또 양쪽 옆구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의 사진을 찍어봤더니 등 엑스레이입니다. 이거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이걸 확대를 해보면 역시 이렇게 봐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척추뼈가 이렇게 네모났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위아래는 전부 또 정상적으로 네모난데 가운데 마디가 확 납작해졌죠.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압박골절입니다. 위아래 두 개가 확 누르면서 뼈가 압박이 되면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긴 거죠. 그냥 살짝 주저앉았는데 이런 골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은 대개는 저렇게 골절이 생겨도 잘 안정적으로 누워 계시고 그냥 쉬기만 하셔도 증상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으시면 수술 같은 거나 시술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조기만 차거나 그러시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2주 전에 넘어지면서 등 쪽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역시 압박골절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조금 납작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MRI를 찍어보면 다른 뼈하고 좀 달라요. 다른 뼈는 이렇게 네모나게 예쁘게 돼 있는데 여기 위아래로 다 이렇게 네모났죠. 근데 이 뼈는 약간 좀 납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죠? 여기가 약간 더 하얗습니다. 그죠? 뼈가 골절이 생겨서 뼈에 멍이 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최근에 부러졌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이게 일단 우리나라 보험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보험에서는 일단 보조기 차기는 거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못 해요.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조기를 차고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치료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무리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힘드셔서 그렇게 되면은 척추에서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척추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죠.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부러진 뼈에다가 침을 이렇게 넣고요. 바늘을 넣게 됩니다. 굵은 바늘을 넣고 여기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진한 게 뭐가 나오고 있죠. 이게 시멘트입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쓰는 그런 시멘트가 아니고요. 뼈에다가 쓰는 인체에 무해하고 뼈로 대체할 수 있는 단단한 골 시멘트를 여기다가 넣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투명했던 뼈가 점점 진해지면서 이렇게 높이도 좀 주저앉았던 높이도 살짝 회복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어르신들 흔히 쓰는 말에 공구리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뼈 텅 비어 있는 척추뼈에다가 저렇게 시멘트를 넣어서 단단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럼 통증도 없어지고 위아래 마디가 더 계속해서 부러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허리가 점점 굽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하는 척추 압박골절에서 하는 척추 성형술입니다. 손목골절도 아까 제가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과 제가 전공의 때 수련을 받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넘어지셔서 오시면은 수술 잘 안 했어요. 그냥 통기부수, 기부수하고 지내고 뼈가 붙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뼈가 아주 예쁘게 붙질 않아요. 좀 약간 어긋나게 붙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붙으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요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분은 넘어지셨습니다. 걷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손을 짚다가 부러진 거예요. 엑스레이를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러집니다. 손목 끝에서 뼈가 부러지게 되고 이렇게 골절선이 보입니다.
뼈가 앞으로 이렇게 확 꺾어져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옛날 같으면 아까처럼 기부술을 했지만 요새는 수술 방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기술도 좋아지고 도구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소위 임플란트가 이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정형외과에서 하는 그 도구들도 다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플란트가 굉장히 좋아져서 저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뼈가 잘 붙어서 아주 예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고 더 빨리 회복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손목골절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고관절 골절은 어떻게 되느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도 그냥 옆으로 넘어지신 거예요. 그냥 뭐 교통사고 난 게 아닙니다. 여기가 뼈가 이렇게 요 까만 선 보이시죠?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되게 금이 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데 같은 겁니다. 되게 제가 금이 가는 거를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금이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둘 다 부러진 겁니다. 둘 다 뼈가 부러진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관절을 그래도 다행히 살릴 수가 있어서 나사못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뼈가 잘 붙게 되고 이 나사못마저 제거를 하게 되면 그냥 다치기 전과 똑같이 아주 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위험하다 그럴까요?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뼈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나사못을 고정했는데 아까하고 좀 다르죠. 나사못이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뼈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니까 나사못으로 고정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단한 나무에 못질을 하게 되면 그 못은 그냥 그대로 있죠. 근데 스폰지에다 못질을 하면 못이 스폰지를 뚫고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시면 심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안 붙을 수가 있어서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겼을 때 연세가 많으시고 아까 뼈가 너무너무 약해서 뼈를 붙이는 수술을 했다가는 다시 나빠질 것 같고 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어르신께서 또 마취하고 또 수술하고 또 입원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는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부러진 뼈를 잘라내고요. 새로운 임플란트를 이와 같이 끼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끼우게 되면 역시 그냥 또 잘 걸으세요. 되게 뭐 2, 3일이면은 걸으시고요. 퇴원도 한 5, 6일이면 퇴원하십니다. 목발 짚고 한 달, 2달 정도 목발을 짚으시면 예전처럼 걸으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관절 골절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 우리나라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50세 이상에서 옛날 자료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특히 여성분들의 골절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2년과 2011년을 비교를 해봤더니 무려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요. 지금이 2018년입니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오늘 벌써 4분이나 수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년 한 4%씩 증가하고 1년 사망률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입니다. 역시 남성에서 조금 더 사망률이 높죠. 전 세계 고관절 골절의 발생 빈도는 인구에 따라서 또 활동 빈도 뭐 그 고령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국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요.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관절 골절은 점점 증가한다 그랬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오늘 제가 수술한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어르신이 91세십니다. 근데 그분은 주민등록상이 좀 잘못됐기 때문이지 대부분 90세 정도의 어르신들은 그보다 한 3, 4살은 더 많으세요. 실제로는 더 연세가 많으신 겁니다. 놀라시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보호자분들 오시면은 아이고 90세가 넘으셨는데 수술 받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장수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91세 어르신들 수술하면 더 빨리 회복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이면 재밌는 통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긴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본 같으시죠? 우리나라입니다. 2030년이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무려 90세가 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018년인데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섭섭하시죠? 역시 남성도 1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왜 그런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식생활도 좀 타 나라보다 조금 건강하고 그리고 비만 인구가 좀 적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편해하시긴 하시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 돼 있고 병원에 가기가 좀 더 수월하고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요. 이제는 90세, 100세. 아까 강의 제목도 그런 게 있다 그랬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골다공증, 골절도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그럼 고관절 골절이 아까 사망률이 높다 그랬는데 왜 위험할까요? 뼈가 이렇게 있는 게 고관절 골절이 되면 정말
엄청나게 부러집니다. 골다공 이게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뼈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렇게 부러지면 저희가 하는 거는 붙이는 겁니다. 붙일 수 있어요. 아무리 뼈가 심하게 부러져도 저는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이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위험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에 고관절 골절이 있을 정도로 좀 취약해지신 분들은 이미 많은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걷기 힘들고 그런 경우는 관절염이 있어서 이렇게 잘 걷지 못하니까 균형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신경과적으로 파킨슨병이 있거나 아니면 바로 이전에 뇌졸중 같은 게 있어서 한쪽 다리가 좀 약해지셨거나 그리고 또 숨이 차다. 그래서 보면은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멀리 잘 못 걸으시는 분들. 그리고 인지장애, 되게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치매 같은 것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균형을 잡기 힘들고 위치 감각도 없는 경우엔 또 넘어지기가 쉽고요. 또 기본적으로 되게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이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일상생활과 보행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고관절 골절이 위험하다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통계를 내보면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고관절 골절을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다시 예전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나 이런 거 없이 걷는 분들은 한 4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에서 6명은 수술하고 나서 아주 잘 걸으시지만 나머지는 지팡이를 짚어야 되거나 워커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걸 짚고 걷고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일단 위험한 거고요. 수술 후 점점 더 나빠져요. 아니 수술을 했는데 왜 좋아지지가 않고 나빠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고관절 골절을 수술을 하게 되면은 잘 회복하시는 분들은 잘 걸으신다 그랬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누워 계셔야 되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큰 고관절 골절 수술은 그래도 꽤 큰 수술이에요. 이제 마취도 해야 되고 피도 조금 나고 하기 때문에 선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치매하고 다른 건데요. 어떤 큰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사고가 있거나 뭐 이런 수술 같은 굉장히 큰 일을 겪었을 때 이 마치 치매처럼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뭐가 지나다닌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소위 쉽게 말해서 헛소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그런 걸 선망이라고 그럽니다. 수술 후에 이런 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치매가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나빠집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요로 감염, 가만히 오래 누워 있으니까 요도가 짧은 특히 여성분들에서는 요로 감염, 소변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누워서 식사를 하다 보니 사례가 들어서 폐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이러면 염증이라는 건 감염이라는 건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의 피 속에 균이 돌아다니는 폐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래 누워 있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피떡이 고여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요. 또 아마 가만히 누워 있게 되면은 욕창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계속 이전에 있었던 병도 좀 나빠져서 결국은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게 전부 나빠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 골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재반 사항들이 나빠져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잘 치료하고 차단하고 노력을 하면 막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방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방을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이승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 낙상에 대해서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대개 노인 계절별 실내 및 실외 낙상 사고 발생률을 퍼센티지로 내보면 옛날에 저희가 쉽게 생각하기로 언제 제일 많이 넘어질 것 같으세요? 겨울이죠, 그죠? 미끄러지니까 눈길에 미끄러져서 겨울에 제가 골절 환자가 많아서 제일 바쁠 것 같지만 전 요새 매년 그냥 매일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는 계절이 없어요. 그냥 여름에도 실내에서 넘어지시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밖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요새는 실내에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낙상의 위험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육량 감소, 보행 이상, 시력 저하, 약을 여러 가지 먹거나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단 근육량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위에 둘 다 체격은 겉에서 보면 똑같은 체격입니다. 근데 한 분은 근육이 굉장히 크고 한 분은 체격은 큰데 근육은 굉장히 왜소해요. 이 두 분 중에 누가 잘 넘어질까요? 당연히 근육이 없는 분이 잘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그냥 걷는다. 나는 매일 걸어서 나는 운동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것도 걷는 것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가장 권장하는 운동이긴 하지만은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근력 운동을 하느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균형을 많이 잡고 넘어지지 않고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책상이나 의자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다리 옆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운동 있죠? 내렸다가 들어올렸다가 이 운동. 그냥 서 계실 때 이 다리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이 운동 번갈아 가서 하시면은 옆에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계실 때도 TV를 보시다가 바닥에 누우시면은 옆으로 누우세요. 옆으로 누우셔서 옆으로 다리를 들어올리세요. 에어로빅 하듯이 옆으로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 있죠? 그거를 많이 하십시오. 그걸 많이 하시고 또 역시 똑바로 누우셔서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양쪽도 번갈아 똑같이 하지 마시고 번갈아서 올렸다 내렸다 이 몇 가지 운동만 하셔도 고관절 주위 근육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그냥 앉아 계실 때 엉덩이 힘주는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실금도 예방할 수 있고 변실금도 예방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과 마찬가지로 지금 또 딴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근육량도 역시 연세가 드시면 나빠지세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아니라 근감소증이라고 하게 되는데 근력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낙상, 넘어질 수 있는 위험도 굉장히 많아지고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면 이건 더 악화가 되고요. 운동 기능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니까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골절이 생겼을 때 근육이 좋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에 굉장히 잘 빠르게 회복하세요. 근데 근육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역시 수술 후에도 잘 못 걸으시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낙상, 노인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 번씩 다시 읽어보면은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십시오. 꼭 아침과 저녁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이제 약 드시는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말씀드리면은 진짜 봉지째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과 저과 이렇게 다니시면서 약을 처방받으시다 보면 약이 거의 한 움큼입니다. 근데 그 약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약이 어떤 약과 중복되는지를 이 차트를 처방을 하면은 중복된다고 이제 메시지도 들어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다 보면은 중복되는 약도 많고요. 그 약들 중에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먹으면 심하게 어지러워서 거의 비몽사몽해지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런 약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아마 가정의학과나 노년내과 이런 데서 그런 약들을 가져오시면 잘 구분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시력 검사를 꼭 한 번씩은 하십시오. 잘 안 보여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셔서 걸을 때 앞에 뭐가 있는데 못 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 특히 전선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쪽에 코드를 꼽기가 힘들어서 길게 연장하는 콘센트 있잖아요. 익스텐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줄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게 안 보이거든요. 흰색이어서.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있어서 시야가 흐린지도 보셔야 되고 지금 끼고 계시는 안경이 잘 보이는지 한 번쯤 안과나 그냥 안경점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도 넘어지시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방 요인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까 제가 굉장히 많이 넘어질 수 있다고요.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꼭 고무 깔판을 까시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데 보면 화장실 옆에 이렇게 안전봉 같은 거 있잖아요. 벌써 하실 수는 없겠지만 좀 어르신들 중에 주변 분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조금 넘어지기가 쉽다 그러면은 요새 이런 거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은 손주분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 하나 사달라고 하시면은 집에서 아주 쉽게 설치가 됩니다. 짚고 일어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은 선반 위에 놓지 마십시오. 저희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또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의자 놓고 선반 위에 거 꺼내다가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쓰시는 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밑에다 놓으시고 그리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 동그란 의자 같은 거 앉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명으로 집안을 항상 밝게 유지하십시오. 일어나셨을 때 반드시 불을 켜시고 바닥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아까 그런 것들, 익스텐션이나 여러 지저분한 것들, 심지어 옷을 개어 놓으신 것도 항상 위에다 올려 놓으시고요. 바닥에 놓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 댁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드렸어요. 요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치 센서라고 그러죠. 저희 현관문 들어갈 때 불이 이제 자동으로 탁 켜지는 거 아시죠?
그게 센서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집안에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일어나셔서 걸으려고 그러면 불이 탁 켜집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가시려거나 부엌에 이제 물을 드시러 가실 때 불은 켜기는 약간 좀 민망하고 미안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 안 켜고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이런 거 그냥 갖다 놓으시면은 움직이면 부엌에서 불이 딱 켜집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장사는 아닙니다.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근감소증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다 알고 계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어디서 어떻게 생길까요? 맞습니다. 햇빛입니다. 드시는 것에도 분명히 있지만 햇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30분씩 이상 꼭 한 번씩 걸으시는 게 어르신들 일광욕 하시면은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식단이나 모든 게 비타민 D가 권장량에 못 미쳐요. 그래서 많이 못 걸으시거나 식사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비타민 D를 복용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선크림 바르지 마세요. 선크림 바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크림이 자외선을 다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일광욕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실 때는 하지 마시고 그냥 피부 팔다리 다 노출시키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게 춥다. 그러면 집에서 창가에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시고 책 한 번, 신문 한 번 이렇게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굽이 낮고 바닥이 넓은 신발을 쓰시고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발바닥이 땅바 그 구두 바닥이 아주 꺼끌꺼끌한 걸로 교체를 하시고 특히 겨울철에 앞으로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잖아요. 눈이 오거나 미끄럽다 그러면은 등수 하나를 챙기십시오. 패션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등수 하나 신으셔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잘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외래에서 어르신들께 지팡이 짚으십시오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까요? 다 넘살스럽게 그거 어떻게 짚냐? 그 내 체면이지 지팡이를 어떻게 짚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영국 신사들 지팡이 패션으로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기 어르신도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으니까 멋져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저기 그림 사진에 있는 지팡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주 좋은 동반자면서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등산하실 땐 꼭 지팡이 짚으시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접을 수 있는 거는 갖고 다니시기가 좋으니까 누가 사람이 많거나 좀 미끄럽거나 위험하다고 그리고 또 걷다 보면 다리가 피곤해지시고 그러면은 지팡이를 쓰십시오. 그것도 넘어지시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새 뭐 저도 젊지만 더 젊은 친구들은 이 자릿기란 용어도 이제 모릅니다. 그죠? 주무시기 전에 목이 항상 마르죠. 목말라서 항상 부엌을 가게 되시는데 머리맡에 자릿기를 놓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아주 지나간 얘기지만 더 어르신들 화장실도 가기가 조금 기력이 없으신 분들은 요강을 곁에다 놔주십시오. 요강을 놔주시고 방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가다가 넘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낙상을 예방하게 되면 골절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